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XFX에서 출시한 7900 GRE 그래픽카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그래픽카드의 디자인과 구성을 살펴보고요, 벤치마크 돌려봤고 게임 플레이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을 다뤄볼 텐데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제품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 최근 가성비와 오버클럭 놀이로 주목받고 있는 7900 GRE 모델인데요, XFX에서는 퀵 수준의 라인업에 GRE 칩셋을 탑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유의 올 블랙 디자인에 3펜이 적용된 모델인데요, 라데온이나 XFX 제품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할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335mm의 동급 최장 길이를 갖고 있는 이 카드는 7800XT와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LED가 빠져서 심플한 블랙 디자인에 100mm 2개, 90mm 1개의 쿨링팬 구성을 갖고 있고요, 무광의 올 블랙 디자인에 곳곳에 라운드로 부드러움을 더해준 심플한 모던한 느낌을 주는 그래픽카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우측 끝을 보면 약간의 경사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XFX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께는 2.5슬롯이지만 길이가 동급 모델들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맨 끝을 자세히 보면 4개의 히트파이프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워낙에 쿨링이 준수했던 XFX라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슈라우드는 전체적으로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이 강조되어 있는 게 보이고, 앞서 언급했듯 모델명에선 빠졌지만 퀵 시리즈의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 포트 쪽을 마저 살펴보면 4개의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HDMI 1개를 포함한 총 4개의 출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탑재된 쿨링팬은 최대 3500rpm까지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게이밍에서는 1500rpm 수준으로 동작하고요, 이렇게 돌아도 4개의 히트파이프와 큼직한 라디에이터 덕분에 충분한 쿨링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고 LED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께는 좋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주의할 점은 335mm로 길이가 정말 길기 때문에 케이스와의 호환성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 구성품에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잘 어울릴 만한 블랙 지지대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외형을 살펴봤으니까요, 진면목이 되어줄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먼저 확인해 본 건 3D마크 타임 스파이입니다. 라이젠 7950X3D가 조합된 라라랜드 시스템인데요, 총점 2700점이고 그래픽스 점수는 22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RX 7800XT의 19000점 중반보다 한참 높은 점수죠. 코어의 부스트 클럭은 2300MHz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확인됩니다. 클럭 자체는 안정적이었고, 요즘 핫한 메모리 클럭의 경우 기본 설정 시 2200MHz 수준을 기록하네요. 이거 오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죠. 테스트 중 GPU 온도는 60도 초반을 잘 유지해주는 게 확인됩니다. 코어 온도만 보면 정말 준수하죠. 그래서 그만큼 오버클럭 잠재력이 좋고 우리가 갖고 놀기에 좋은 제품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인데요,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의 울트라 옵션에서도 7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잘 유지해주는 게 보입니다. 21대9로 일반 QHD보다 더 높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모습이죠. 요즘 잘 나가는 34인치 21대9 모니터로 게임을 할 때 딱 적당한 사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AF/MF까지 적용한다면 144프레임까지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게임에서의 코어 클럭은 2400 중반, 메모리는 2200 중반을 유지하고 전력 소모량은 290W 정도를 소모하는 게 보입니다. 쿨링팬은 1500rpm 정도로 절반 속도로 동작하고 있고요. 칩셋 자체는 출시된 지가 꽤 지난 터라 드라이버도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게임에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게임에서의 온도는 코어가 60도 중반, 핫스팟은 80도에 가까운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들에서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QHD를 넘어서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에 정확히 타겟팅을 한 최적의 성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드라이버의 개선이 지속되면서 최근 소개드렸듯 배그에서도 미세한 끊김 현상이 거의 없이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국내에서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국산 온라인 게임에서도 아무런 이슈 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프레임도 높은 수준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게임 타이틀에서 한결같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팀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성능과 가격이 동생뻘인 7800XT를 저격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속이 쓰리긴 합니다.
20분간의 게임 플레이 동안 온도를 모니터링해본 결과를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앞서 오버레이에서 봤듯이 평균값과 피크 온도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때 최대 속도의 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던 쿨링팬인데요. 실제로 측정해본 소음 수치는 41dB를 기록했습니다. 온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좀 더 조절해준다면 소음을 줄여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어서 GR2 모델들이 워낙에 오버 잠재력과 효과가 좋다고들 해서 저도 한번 튜닝에 도전해봤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의 성능 튜닝 탭에서 수동 튜닝을 눌러주고요. 코어와 메모리 클럭을 모두 기본 설정보다 높은 값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이때 최소 주파수도 함께 최대 주파수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꿀팁입니다. 클럭은 기본보다 올리는데도 전압값은 오히려 기본보다 낮게 설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메모리 클럭은 2400MHz로 한번 잡아봤고요. 타이밍도 빠른 타이밍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10% 정도 더 허용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튜닝의 효과는 의미 있는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 벤치마크 툴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발생했고요. 이는 어쩌면 한 체급을 건너뛰는 효과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점수놀이가 아닌 실제 게임에서의 차이도 한번 확인해보면 좌측의 언더볼팅 그리고 오버클럭 상태가 확실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성능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큰 차이가 없고 쿨링팬의 속도도 거의 동일해서 튜닝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사이버펑크에선 벤치 기준으로 역시 10% 가까운 프레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임인 로스트 아크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코어 클럭과 메모리 클럭 모두가 상승한 게 확인이 되고요. 온도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부정적인 효과는 전력 소모량이 10%가량 늘어난 건데요. 모든 변화가 제가 앞서 튜닝한 화면에서 설정한 것과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많은 유저분들이 이 정도의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를 온라인에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 후에 프레임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역으로 언더볼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도 있는데요. 같은 프레임을 더욱 낮은 전력 소모량과 낮은 온도 그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여러분께서 안정화까지 조금만 수고를 더해준다면 튜닝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현재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7900 GR2 모델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 설정값들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쉽게 도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하는 작업 없이 드라이버에서 바로 오버클럭 언더볼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7900 GR2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특성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요. 특히 XFX 제품이 갖고 있는 쿨링 성능과 정숙성을 제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리뷰 요약을 통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XFX의 GR2 모델 장점을 꼽아보자면 울트라 와이드 QHD급에서 준수한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점과 리뷰 이벤트까지 참여하면 더 좋은 가성비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 우수한 쿨링 성능과 정숙성, 그리고 언더볼팅, 오버클럭 잠재력을 그 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래픽카드는 오버클럭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번엔 재밌는 양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을 꼽아보면 울트라 와이드 QHD 모니터를 사용 중인 게이머분들과 오버클럭, 언더볼팅으로 극한의 가성비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LED보다는 심플함이 좋은 그런 분들께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별점 5개 줬습니다. 뒤늦게 등장한 라인업이지만 준수한 포지셔닝과 더불어서 높은 성능 잠재력으로 인기몰이 중인 제품인데요. 특히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을 조합하면 이미 괜찮았던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AF/MF도 안정되었고 동영상 플루이드 모션까지 가능하니까 길이만 조심한다면 나머진 다 오케이일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